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과 경기 지수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현상도 보이곤 했었죠. 이 가계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 시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투자를 하셨던 수요자나 투자자 모두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 깊은 고민들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이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더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진 않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 113 대책이 나온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목요일 날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난주 주말에는 강북권 라인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권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강북권 쪽으로 아니면은 기존 주택시장 쪽으로 풍선 효과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와 그저께죠. 어제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주택 시장도 같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지지난주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예상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월 달에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기존 주택 시장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국이 좀 시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향 안정되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말까지는 좀 차분한 분위기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투자가 사실은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이 아파트 재건축 등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반대급부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양극화 시장에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수익형 부동산, 그중에서도 그럼 오늘 오피스텔 시장을 살펴보는 건가요?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고 또 보편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오피스텔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소원은 모두 다 통일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수익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죠. 지난 6월에 기준금리가 0.25% 하향 조정을 한 뒤로 1.25%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해놔도 예금 금리가 전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두세 배가 높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20대, 30대들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규직의 시장보다는 비정규직의 시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수익형 부동산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대세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런 우려가 많고 또 가격대가 많이 하향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오피스텔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투자자 시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파트 같은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 그런 시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나면은 1년이나 2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 때로는 수십억이 올랐을 정도로 과거에는 투자자 시장이 포진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실수요자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투자자 시장이었기 때문에 차익형 투자가 성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고 또 불투명한 미래를 가진 그런 청년층들, 20대, 30대 연령층들을 가진 젊은 인구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작년에 나왔죠. 중도금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집단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아파트와 주택으로 이제 해당하는 그런 주택 규제에 됐고요. 하지만 이제 대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에 대한 오피스텔은 비켜갔다. 대출 규제가 비켜갔기 때문에 오히려 비주거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세제 혜택이 또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서 배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취득세라든가 또 보유기간이라든가 처분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완전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제 세제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 대출 규제에도 포함이 안 됐고 또 소액 투자도 가능한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투자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증가하지 않는 지역들. 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20대, 30대의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젊은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 2인 가구, 이제 노인들에 대한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오피스텔에 거주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구조가 아주 낮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낮기 때문에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20대 30대들이 몰리는 수요자 임차인들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꼭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도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역세권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권에 너무 비싸다면 비도심권이나 아니면은 배후 주거 지역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역세권으로 꼭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원룸형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택법상 오피스 그러니까 업무용과 호텔이 이제 주거용이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말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가 51% 업무용이 5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공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원룸형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룸형 공급뿐만이 아니라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런 주거 형태가 새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원룸형 공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룸형에 대한 공급은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원룸형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룸형보다는 차라리 투룸이나 분리형 원룸이라든가 거실과 주방과 방이 분리된 분리형 원룸이라든가 투룸형 쪽으로 좀 매입을 하시면은 훨씬 더 투자 가치라든가 시세 차익 면에서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피스텔 전체가 공급이 과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공략을 좀 세분화시켜서 공략을 하셔라. 그래서 도심권을 벗어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오늘 오피스텔 시장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팁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서울 전화 02-3424-0704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좀 애매해서 어떻게 네. 투자하면 좋을지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유 자금이? 한 4천 정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지 생각해 놓으신 부분도 있으세요? 뭐 살펴본 지역이라든지? 빌라 쪽으로 해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음. 네, 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4천만 원을 모아 놓으셨는데 이 돈을 좀 어렵게 모으셨죠? 예. 근데 참 애매하긴 하네요. 4천만 원이라는 게. 하지만 방송에 보면은 뭐 3, 4천만 원짜리 투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부동산 투자 경험은 없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요. 근데 예. 시국이 가장 어수선할 때 이제 방송을 보고 시작을 하시는 건데 네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벗어났잖아요. 물론 개발도상국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뭐 6%, 7%대면은 부동산이 자고 일어나면은 뭐 몇천만 원씩 오르던 시기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접근을 하시면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갈 확률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빌라를 다세대 주택 방송을 좀 보시긴 하셨어요? 예, 그 시간 되는 대로 가끔 보고. 시간 되시는 대로. 자, 그러면은 방송에 보셨으면은 이 투자 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을 전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세요? 강남이나 용산 쪽에 TV를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저도 사실은 강남이나 용산 쪽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네. 자, 그러면은 제가 4천만 원 가지고 투자 경험이 없으세요? 네네. 투자 경험이 없으신데 자, 강남이나 용산 쪽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하지만.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이요. 예. 자, 그러면 직장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거주하는 데는 어디세요? 예, 서초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초요. 예. 자, 좋은 데 거주하시네요. 자,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것들을 여쭤봤냐면 우리 시청자분이 이 투자를 하면서 단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중기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강남이나 네. 강남권이라고 그러죠. 강남권이면은 강남, 서초, 송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봤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지역에 강남은 사실 이런 개발들이 많지 않죠. 예. 강남은 워낙에 집가가 비쌌고 인문적인 환경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해가지고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강남은 자, 우리 강남의 재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재건축이 아니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재건축과 재개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이제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재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 지역을 어느 정도 면적을 정해놓고 이 구역을 지정해서 싹 다 밀고 거기에다 도로, 뭐 관공서, 학교 이런 것들 아파트 다 새로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남권은 재개발이 없고요. 재건축 들어보셨어요? 예. 있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서초에는 재건축이 많죠. 재개발보다. 재개발은 아예 없고 있는 거를 그대로 부시고 좀 더 높게, 좀 더 넓게 짓는 거거든요. 그걸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강남권은 재건축이 활성화가 됐고요.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빌라를 투자하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왜냐면은 30대 후반에 직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는 처음이시고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젊으시고 하니까 용산권 투자를 좀 권해드릴게요. 물론 강남권이나 용산권 모두 다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4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씩 쪼개서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금이.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연세가 좀 드셨다. 그러면은 저는 강남권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땅한 일이 없으시다 하면은 강남권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젊으시고 여러 사정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용산권 투자가 훨씬 더 맞는 투자다. 그래서 용산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방법이나 투자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용산권 같은 경우 팁을 하나 드리면 우선은 역세권. 그 다음에 주변에 한번 쑥 둘러보는데 이 지역은 너무나 낡았다. 노후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좀 보시면은 나중에 가격도 오르고요. 나중에 재개발 여력도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뭐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까요? 현장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장에 먼저 가보셔서 네. 좀 주변 파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용산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사실 뭐 세부적으로 더 현장에 어떤 구역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방송 끝난 이후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샵 8289번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돼서 네. 좀 집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직장이 강남 쪽이어가지고 이 강남 쪽에를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아파트 전세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방송 보니까 뭐 빌라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빌라를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역을 이용해야 돼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직장은 강남역 그 부근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이었으면은 네. 그 인근이었으면 좋겠다. 네, 네네. 지금 결혼을 또 앞두고 계시니까 여러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4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를 얻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빌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참 바쁘시겠어요.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집도 알아보고 하시느냐고. 예, 자, 조금 바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시원하게 오늘 연결이 됐으니까 시원하게 답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금 4억 정도 그래도 돈 많이 모으셨네요. 4억이면. 예, 부모님이 좀 이제 보태주셔가지고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결혼하면은 나이대가 30대세요? 네, 30대입니다. 30대세요. 네.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여유 있게 시작을 하시는 편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4억 정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아파트도 한번 보신 거예요, 이쪽으로? 예, 강남 아파트도 쪽으로. 조금 한번 어떤가 해서 봤는데요. 예. 네, 자, 뭐 강남역에 이제 전세를 직장이 아파트 전세를 또 있으신데 봤는데, 4억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갈 거냐? 네? 네. 아파트. 네네. 아파트를 매매해요? 아니면 전세예요? 보니까는 전세로 봤는데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전세도 아파트는. 비싸죠. 네. 자, 그럼 아파트 전세로 갈 거냐? 그러면 요즘 TV를 조금 보는 것 같은데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직장 다니시는데 오늘 어떻게 월요일인데 전화를 주셨네요? 오늘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 쉬시는 거예요? 해서요. 네. 자, 그러면은 전세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전세를 가더라도 4억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태야 되니까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가고 싶진 않으니까 이제 다세대로 갈 거냐? 요게 네네. 문제죠. 네네네. TV를 보니까 강남권 다세대 얘기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 아까 전 시청자분도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4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강남에 할 거냐, 용산에 할 거냐.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는 용산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파트를 전세를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예. 강남의 아파트 값이 전세가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물론 2018년도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이죠. 한 1년 그렇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2018년도 되면은 강남의 입주 물량이 조금 많아지긴 합니다. 왜냐면은 자, 뭐 위례 신도시나 아니면은 송파의 재건축 단지나 서초의 재건축 단지나 그다음에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공급이 과잉이 돼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전세가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금방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송파에 있는 아파트들 파크리오라든가 그다음에 뭐 리센츠라든가 이런 아파트 전세가들이 단기적으로 9월 달에 지지난달에 단기적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하고 하남 미사지구가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2주 정도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을 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일시적인 공급 과잉은 이게 장기적인 시장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에 전세를 얻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2년이나 4년 뒤에는 어차피 또 올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월급을 받으시면은 그 전세가 월급이 절대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또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4억이면은요. 4억이면은 강남권의 다세대 주택을 어느 정도 사실 수 있냐면 13평에서 전용 면적 14평 신축 아니더라도요. 꼭 신축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방 2개 정도면은 방 2개에 거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구조가 한 13평에서 14평이면은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네. 자, 이런 것들이 한 4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안 받고 무리하지 않아도 내가 근데 이걸 매수를 하면 과연 빌라인데 집값이 올라가겠냐? 고민이시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아. 왜냐면은요, 제가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사정이 이제 산업 사회가 몰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사양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2차 산업이 산업 사회인데 이제 이런 제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더 거센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몰락입니다. 몰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심권으로 집중을 하거든요. 예. 도심권으로 집중하면 여기 보시면 지도에 테헤란로가 있고 강남대로가 있는데 이쪽에 모든 직장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남역에 지금 댁은 어디세요? 집은 저기 안양 쪽입니다. 경기도. 네. 굉장히 진 풍경을 볼 수 있죠. 강남역에 네. 보면은 차선이 편도 4차선, 5차선인데 보면은 이 저녁 6시부터 8시에 보면은 광역버스가 이 도로를 전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뭐냐면 여기는 일자리가 모여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직장인들, 이게 집값이 비싸니까 임대가가 비싸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도심권의 주거비 부담률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네네. 제가 뭐 집값을 올린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권 쪽은 집값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이건 중형이건 대형이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전세 살아봐야 내가 깔고 앉은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빌라 매수 쪽으로, 다세대 주택 매수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전세보다는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서 거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뭐 주변 매물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서 어떤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로에선 부동산 살아남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잠원빌딩 3층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딱 맞습니다. 기로에선 부동산. 기로에 섰다라기보다 뭐 선택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투자 전략 이번 주에 마련된 강연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사님.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국사도 시끄럽고요. 그다음에 세계사까지 그저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 세계사까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시장이 많이 불투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동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IMF가 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이제 강남 신사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액으로 찾을 수 있는, 소액으로 재테크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미나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날짜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체크하셔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도와드리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 이번에 부평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네.
동아 아파트랑 네. 일동 대우 아파트 중에서 네. 어떤 게 더 좋을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이 지역에 이 두 아파트를 살펴본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 부평의 이 두 아파트를 살펴본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뭐 직장이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거주가 이 근처에서 원래 하고 네, 있었다라든지. 거주가 이 근처에. 아, 이 근처에서 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 동아 아파트, 일동 대우 아파트. 지금 전문가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에 위치한 이 두 아파트 중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네, 인사부터 지금-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도를 좀 잠깐 찾아볼게요. 네. 네. 부평 일동 아파트라고 하셨죠? 동아와 일동 일동 아파트. 대우 아파트. 네. 아, 요 근처에 있는 네. 아파트구나. 평형대는 어떻게 보셨어요? 25평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두 아파트 다 25평대. 알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말씀하는 중에 좀 지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근처 바로 붙어 있네요. 여기가 동아 아파트하고 일동 아파트하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도를 좀 확대를 해놓고 이게 그러면 둘 중에 내가 거주를 할 건데 과연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도를 좀 확대를 해서요. 제가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한 정보,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한 단지 정보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일동 아파트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지어졌네요. 네. 자, 98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25평형 보고 계신다고 했죠? 네. 25평은 지금 얼마 정도 가요? 금액은 2억 3천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2억 3천이요? 네. 자, 그러면은 일동 아파트 말고 아까 말씀하신 동아 아파트는요? 그것도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그러면은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동아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96년도에 지어졌네요. 자, 동아 네. 아파트가 그러면은 대우 아파트보다 2년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동아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 노후도는 조금 더 노후는 됐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커요. 그래서 금액이 비슷한 겁니다.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지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총층이 20층이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거면, 중반에 지어진 거면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 계단식이나 복도식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아, 네, 맞아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복도식인 아파트가 지역 난방에 복도식인 아파트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이제 보면은 물론 단지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단지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세대수가 많은 동아 아파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동아 아파트가. 여보세요? 네. 예, 동아 아파트가 유리하지만 자, 네.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동아 아파트는 계단식, 동아 아파트는요. 네. 동아 아파트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복도식이네요. 복도식. 네, 맞아요. 예, 복도식이고 그다음에 2년 정도 96년에 지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단식이네요. 네. 예, 계단식 아파트고 요거는 98년에 지어졌고. 자, 근데 물론 과거에 단지수가 크면은 가격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보급률이 낮았던 시기는 단지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생활 여가 시설이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가 크면 클수록 가격대가 높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평짜리인데 동아 아파트나 대우 아파트나 일동 아파트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아, 자, 그러면은 저 같으면 제가 거주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일동 아파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개 다 입지는 똑같아요. 입지는 똑같은데 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연령대가 아주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중산층들, 이 부평 쪽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 30대에서 40대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연령대에 거주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다 놓고 봤을 때는 자, 복도식이 편하겠어요? 계단식이 편하겠어요? 아무래도 계단식이 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또 한참 끝에 있으면은 복도를 지나다니는 그런 시끄러움 때문에 또 여름에는 이 중간에 있는 집들은 문도 못 열어놓고 살죠. 사생활 때문에. 그래서 복도식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 과거에는 많이 인기가 좋았는데 많이 계단식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호도는 이 계단식이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리고 물론 동아 아파트건 일동 아파트건 가까이에 있긴 하지만 뭐 여자 고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가 또 바로 일동 아파트에 인접해 있어요. 물론 여기 동아 아파트도 가깝긴 한데 큰 도로를 하나 건너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군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여러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동 아파트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물론 단지가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단지가 워낙 큰 단지와 지금 소규모 단지가 이제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단지가 큰 세대가 거래량이 많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래량이라든가 조금 시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이.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상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상승.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얼마만큼 이 아파트가 상승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1개월 전엔 얼마, 3개월 전엔 얼마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얼마 동안 올랐다, 얼마만큼 올랐다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동 아파트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하시면 일동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거래량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거래량은 앞으로의 상승률을 더욱더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펴보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지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계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검색란에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아니면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사이트에 보면은 통계 자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 유심하게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 거래량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예상이라든가 하락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 이용을 좀 정확하게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휴대폰 앱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부평에 위치한 두 채의 아파트 동아 아파트와 일동 대우 아파트 살펴보셨는데 그중에서 일동 대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 빠르게 살펴드릴게요. 샵 8289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 하나 더 와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영등포 시장역에 네. 아크로타워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네, 아크로타워 아파트. 네. 그런데 이거 잘 샀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얼마셨어요? 매수는 6억 9천에 했고요. 네. 확장비까지 포함하니까 한 7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영등포 시장역의 아크로타워 주상복합 아파트 이 질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매수 잘했는지 앞으로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반갑습니다. 이게 미분양 아파트였죠? 네네. 예, 미분양 아파트 사신 거예요? 아니면 청약을 해서 사신 거예요? 예, 미분양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 사신 샀습니다. 거예요? 예, 예. 우선은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조금 많이 불안하시죠? 네. 어차피 여기 그러면은 투자로 사신 거예요? 입주를 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예, 입주를 할 목적으로. 그러면은 샀는데,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런가요? 시장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좀 많다. 그 다음에 어느 뭐 미디어나 어느 매체에서는
뭐 2018년에 폭락론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증가율은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멸실주택과 자 아크로 타워를 이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허물었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그걸 멸실주택이라고 하는데 멸실주택량과 그 다음에 신규 공급주택량의 차이가 1년에 한 3, 4천 가구 정도밖에 3천 가구나 4천 가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도권은 또 달라요. 경기도권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권의 공급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서울시장의 분위기가 죽을 수는 있어요. 주춤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거주를 하시다가 기다리시면 어차피 내년 입주잖아요. 이거 2017년도. 자, 네, 2017년도 내년 입주. 8월달 입주. 예, 2017년도 입주면은 입주하고 한 3, 4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여건을 조금 살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이쪽 지역 자체가 보시면은 영등포 시장역이 바로 이제 5호선이 입주,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면 영등포, 자,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뉴타운이 많죠, 뉴타운. 네네. 네, 뉴타운이 많은데 이 뉴타운을 이제 약 한 구역별로 따지면 서울시에 약 한 700군데 정도 됩니다. 네. 700군데 정도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700군데 중에 약 한 300군데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등포 쪽이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영등포 쪽이 제일 많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신규 공급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규 공급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희소 가치가 높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고요. 영등포의 생활여가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영등포가 노후가 많이 됐어요. 자, 노후가 많이 됐는데 자, 이 영등포 시장 신축 보는 게 아니라 신규 분양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한참 떨어져 있는 물레동 같은 데 있죠. 물레동. 자, 물레동 같은 데 보면은 32평, 이거 아까 몇 평형이라고 하셨죠? 예, 여기가 35평입니다. 아, 35평형이요? 네. 자, 35평형에 7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32평짜리가 아파트 거래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 한 6억 정도예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입지 여건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인데 네. 새 아파트인데 근데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물레동 아파트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신축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평당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는 이 지역에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거주를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할지 모르지만 거주를 하셔서 한 4, 5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 보면은 다시 회복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또 여가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타임스퀘어도 있고 영등포 워낙에 이제 그 3도심으로 분리가 됐어요. 3도심권으로. 그래서 영등포 자체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가장 발전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이 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순차별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좀 가격이 상승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여기 당산동 바로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산동에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의도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당분간 보유를 하시면 거주를 하시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없어지셨겠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비슷한 공통된 의견은 사실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은 전문가들마다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거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위기론이다, 폭락론이다 이건 항상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주기마다 나왔지만 핵심 지역의 경우에는 살펴보면 거품이 붙은 지역이 아니고서는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보합세거나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든든한 힘이 되어 드려야겠죠, 저희가.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샵 8289번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그 남양주 네. 저기 그 진접에요. 진접. 지금 네. 거기 이제 아파트 거주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좀 전망이랑 네. 여기 그 매도 시점이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아파트, 어떤 아파트시라고요? 그 남양주에 그 네. 동부 센트럴빌 있어요. 진접의 동부 센트럴빌. 네네, 거기 34평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뭐 앞으로의 네. 향후 전망. 전망이랑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네. 매도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좀 언제쯤 될까 하고요. 네, 매도 시점까지 들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남양주 진접읍 센트럴빌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멀리서 전화 반가워요. 주셨네요. 네네. 자,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 안타깝게 매도 시점을 잡으려면은 네. 좀 빨리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요? 자, 예. 왜냐면은 지금 34평이라고 하셨죠? 네네. 자,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주 고급화된 단지가 아니고서는 네. 이렇게 지금 34평짜리가 얼마죠? 지금 34평이 제가 그 분양받을 때는 2억 6,900 이렇게 2억 얼마요? 2억 6,900. 2억 6,900, 2억 7천. 네. 지금은 한 2억 4,500. 분양을 언제 받으셨어요? 2007년도예요. 2007년도. 네네. 자, 그러면 지금은 얼마라고요? 지금은 2억 4,500이에요. 2억 4,500. 네네. 그 정도 자, 한대요. 많이 내렸네요. 네네. 남들은 올라갈 때.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고급화된 단지 아니고서는 네. 이렇게 군락을 형성한 단지는요. 네네.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네. 주변에 공급량이 적으면은 네. 희소 가치가 있겠지만 주변에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은 데에 가격이 여기보다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데가 많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우리가 남양주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남양주 자체가 보면은 이제 조정구역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네네. 남양주 자체도. 자, 보셔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남양주 자체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동부 센트럴빌 진접에 자, 네. 진접 자체가 우리가 남양주에서도 한참 들어갑니다. 한 네. 30-40분 들어가고요. 태계원에서도.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하고 인접한 이 별내지구라든가 네. 이런 지역들, 다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자체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가격이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네. 조금 빨리 바로 파셔도 빨리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타이밍 빨리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내일 마련된 세미나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샵 8289번은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